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경비실이 좁아서 화장실 변기 옆에서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잔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진으로 경비원들의 딱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만숙 차장, 어디에 어떤 아파트에서 이런 사연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경비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비원들이 이제 기거하면서 이렇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잘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변기가 있고요. 화면 보시죠. 이 지금 밥을 드시고 있는 이 경비원의 다리 쪽에 보면 이렇게 좌변기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화장실이었던 곳을 어떻게 경비실로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경비실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이 화장실 변기가 있는 위에는 이렇게 싱크대까지도 싱크대 있고 그다음에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저렇게 선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밥솥도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저기서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안쪽에 지금 변기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자고 있는 뭔가 좀 불결하고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약간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까지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 변호사님, 사실 저희 이런 말씀 드려서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소자들도 수감된 재소자들도 이렇게 변기가 있는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고 자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좀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만섭 차장께서는 저기가 경비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 문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경비실 옆에 딸린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근데 경비실 안에서 밥을 해 먹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왔다 갔다 보니까. 근데 그 옆에 화장실을 아마 저렇게 잠도 자고 밥 해먹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만섭 차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거는 진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측에서는 하는 말이 경비원 휴게실이 있답니다. 있는데 왜 이용 안 하느냐. 이용 못하게 한 적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적이 없고 경비대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무나 출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잠가놓고 열쇠는 경비대장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변명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변명이라고 보는 게 어느 경비원이 좀 쉬고 싶을 때 편히 쉬고 싶은 휴게소 가고 싶어 하지 왜 자기가 스스로 안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차라든가 왜 경비원들이 일렬 주차 떠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어서 나가게 할 때 경비원이 자리에 없으면 화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러던데 경비원 어디 가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주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이 경비원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그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할 거니까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들한테 자리 비우지 말라고 제 생각에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런 데서 쉬고 싶고 저런 데서 밥 해먹고 싶은 경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을 닫아두면 환기가 되지 않아서 밥을 해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악취가 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변기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는 게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저기서 정말 쉴 데가 없으면 저걸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화장실 그대로 놔두지 말고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실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저렇게 그냥 화장실에서 먹고 자고 하도록 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렇군요. 그럼 관리사무소도 문제지만 저 주민들 모임 있잖아요. 대표 이런 모임도 거기서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됐겠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는 저런 상황을 그대로 놔둔 관리사무소 소장이든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부당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나쁘잖아요. 잘못됐는데 일을 시키는 걸 보면 더 황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7월 17일이 재헌절입니다. 재헌절에 대체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동사무소가 이걸 독려해서 이제 아파트에 태극기를 개양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적으니까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나 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래서 태극기 60개를 좀 개양해달라.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니까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A씨한테 이거를 달아달라고 갖다 줬는데 이게
문제는 밤이 너무 늦게 태극기가 도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밤에 이걸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근무자에게 인계를 하고 이분은 퇴근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관리사무소장인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왜 어제 달라고 지시했는데 당신 안 달고 퇴근했냐? 라고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7월 12일 날 이 일이 일어났는데 원래 개항된 날짜는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예요. 예. 그럼 13일 날 개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경위서를 써야 되냐는 거죠. 그것도 부당한 대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변기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조금씩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허만석 차장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소식, 오늘의 8입니다.